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뜨거운 주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2%는 또 욕을 먹었어요. 왜요? 욕 먹었습니까? 1번 육아에 참여도 안 해놓고 뭐 아는 척하느냐. 그건 약간 팩트인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다 그분이 그렸다면서. 네. 그건 약간 팩트. 고3이라고 다 키웠다고 진짜 애 모르는구나. 고3부터 시작이다. 대학교 가면 더 든다. 네. 그렇기도 아니 뭐 하네. 제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뭐. 요즘 마음이 좀 약해지셨네. 예, 어혜진 소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 네,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소장님은? 저는 사실 가사도 그러니까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을 모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제 손으로 다 키워서 지금까지. 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필리핀 이모님이 오신다고 예. 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상은 아이를 봐줄 시간은 굉장히 텀이 짧아요. 그럼 조금만 쓰면 되죠. 등교하면 근데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 풀타임을 원하지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파트타임만 쓰면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소장님은 도우미가 있더라도 파트타임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낸 엄마들은 이모님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냥 어 소장님 쓰실 거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사회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는 게 네, 좋으냐 그게 나쁘냐.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이제 미취학 아동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 무조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이유는 육아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정말 이 주제로도 제가 욕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자, 알겠습니다. 진짜 피해가기 어렵네. 이거 피해가기 어려워. 그 태권도에 보내면 됩니다. 맞아요. 요즘 태권도 보낼 수 있는 댓글에도 초딩 시간이 제일 애매하다 이렇게 나오죠. 애매하긴 좀 애매하다. 네. 그 동네 태권도 도장이 예. 진짜 나라 살리고 있더군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가 왜 태권도인지 알겠어요. 엄청납니다. 그건 줄넘기도 시켜줍니다.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와, 진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의 거. 엄마입니다. 태권도 도장 사범님. 네, 태권도 화이팅. 네. 자, 튀르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튀르키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뭐 잠깐 튀르키예 뭐 환율 얘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일요일이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5월 14일이 튀르키예 대선일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에르도안은 지금까지 가장 큰 선거 도전에 직면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현재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것인지 이게 튀르키예 앞으로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저게 중요합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고요. 그리고 올해가 튀르키예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해인 게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오스만 투르크 이런 거 말고요.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100주년? 우리로 치면 1948년에 정부 수립 후에 얼마 됐냐 뭐 이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의 지금 상황들 이런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선 후보부터 보여드릴게요. 대선을 5월달에 치르는군요. 원래는 6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당기자. 그래서 5월로 이렇게 당겼고 아 맞아 당겼는데 지진 나고 지진이 그래서 났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모르겠다. 다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때 그런 언제 얘기 할 수 했었죠. 어떻게 할 수 예. 있겠냐. 지금 시스템 너무 다 구축이 안 됐는데라고 했는데 이 에르도안 나라도 입장에서는 12월에다가 무슨 촛불이 있었나? 뭐 그냥. 그렇죠.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니까 민심이 더 꺾이기 전에 빨리 치르는 게 유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후보부터 보시면 자 1번 에르도안. 4명의 총 후보인데 네. 1번은 지금 현 대통령 예. 그리고
사실 2번, 4번은요 지지율이 한 2~3% 정도여가지고 예. 사실상 1번과 3번의 대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름도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후보가 누군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이 사람이 클레치다르 오글루라는 사람인데 6개의 야당이 있잖아요. 6개의 야당이 단일화를 했어요. 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내서 내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 매우 유력하겠네요. 근데 그 6개의 야당 중에서도 그 당들 중에 한 2당 정도는 예전에 에르도안 대통령 밑에 있던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등을 만든 거예요? 돌려서 나와서 만든 아하. 당이기도 해요. 그래서 6개의 야당에서 단일화해서 뽑아낸 후보예요. 아 그러면 이 저기는 저 후보는 이게 좌인지 우인지 중요하지 반 에르도안이에요. 그냥 뭉친 거군요. 범 반 야권 에르- 단일 후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 인상 이력을 좋으시네.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이고 경제학자 출신이고요. 어허. 그리고 인상이 조금 부드럽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 별명이 사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별명이 튀르키예의 간디. 약간 야, 느낌 또 그렇게 보니까 비슷하죠. 살짝 간디 느낌. 느낌 비슷하죠. 근데 되게 굉장히 조용하고 예. 말투도 굉장히 온화하고 아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안기자네 안기자 완전.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그러네. 그러니까 참 보면 사람은 그 남자고 여자고 또 네. 죽을 때까지 외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유명한 일화가 몇 개가 있는데 네. 뭐 2019년인가 어떤 그 반대 세력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후보가 얼굴에 온몸에 멍이 예. 든 거예요. 예. 와. 지지율이 그랬는데- 급등했겠네. 그랬는데 그때 당 관계자들이 이제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네. 차를 대접하면서 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라면서 이렇게 잘 회유를 했다, 달랬다. 본인이 오히려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고 그런 일이 우리도 있었는데. 다 다쳤는데 불구하고 대전은요. 그게 꼴 비슷한데. 그리고 뭐 순방 도중에도 뭐 쿠르드 노동자당 뭐 이런 무장 공격 받고 뭐 ISIS도 뭐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에게 공격을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받았던 네. 인물이기도 해요. 굉장히 물리적 공격, 뭐 암살 시도 이런 거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선거 광고 같은 거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인상적이어서 보여드리진 않고 그 캡처만 보여드리는데 예. 오른쪽이 요거거든요. 그 간디 할아버지입니까? 네. 아. 근데 이 사람 선거 광고인데 이제 밀고 있는 슬로건이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시 봄이 오기를 약속드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초반에 막 천둥 번개가 쳐요.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아이가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막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막 봄이 다시 온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때 점점 이제 막 봄이 되는 환경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나오고 이제 봄이 오는 그리고 뭐 또 다른 홍보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1라운드에서 끝내봅시다라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요. 예. 아 터키는 과반 못 넘으면 재투표입니까? 과반 못 넘으면 2주 뒤에 다시 2차 투표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1라운드에서 끝내봅시다 막 이러면서 어허. 지금 지지율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지지율이요. 지지율 근데 이거 후보 설명 좀 끝나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왜냐하면 이 후보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예, 이 네. 후보에 대해서 간디 후보. 예. 네. 케말.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양파. 네, 예. 양파예요. 근데 이 지난주에 올린 영상인데 양파가 튀르키예 요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양파 1kg의 가격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수도인 앙카라에서만 5배가 올랐대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에르도안이 만들어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인플레이션, 튀르키예 모든 가정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 내가 집권하면 이거를 바로 잡겠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에르도안이 남게 된다면 이 양파값 지금 30리라인데 조만간 100리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양파를 수입하나 봐요. 터키는. 양파요? 아니, 양파를 기르는 거라면 네. 오로지 양파의 수급의 문제일 텐데 그게 에르도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물가를 높여놨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 건 오케이. 음. 에르도안이 이상한 통화 정책 써서 터키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자기 나라에서 길러서 자기 나라 국민이 먹는 양파가 양파라면
에르도안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도 올라가겠죠. 우리나라에서 기른다고 뭐 다 안 올라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르도안 탓은 아니라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양파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근데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양파는 가정 수입하는 것 튀르키예 같습니다.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서 그걸 지적하는 건데. 하기야 뭐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죠. 양파는 옛날에 이집트 네. 이집트를 만든 노동자들한테 그 월급으로도 줬다잖아요. 예, 그만큼 아무튼 소중한 건데.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클리치다르 오올루 공약을 보면 예. 어쨌든 에르도안이 망친 나라를 다시 바로잡겠다. 크게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제거든요. 지금 예. 원래 의원 내각제였는데 에르도안이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근데 대통령제로 바뀐 거를 다시 의회주의 체제로 돌려놓겠다. 왜냐면 이거 대통령제로 바꾸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독재를 위한 어떤 법적인 걸 다 바꿔놨거든요. 그거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네. 지금 튀르키예 금리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음. 인플레 높아질수록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고 중앙은행 총재들을 이제 에르도안이 금리 올려야 됩니다 할 때마다 다 해고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 에르도안의 예스맨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 내리고 이렇게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중앙은행을 자율적인 독립적인 조직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냈다.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리라와 같이 저번 주에도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예. 에르도안이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018년 이때 이후에 8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폈으니까. 근데 10년치로 이렇게 따지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어마어마하죠. 폭락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이건 인플레이션인데 뭐 80% 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40%로 뭐 가라앉기는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말이 40%지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수치들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뭐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 수치도 그렇고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그 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뭐 공약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사법권의 독립 그거 보장하겠다, 뭐 외국인 투자 다시 끌어오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겼을 때는 아무래도 독재 막는 거, 뭐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위치가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 유럽의 다시 관계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튀르키예가. 예. 근데 지금 유럽하고 거의 대면대면하죠. 네, 근데 이것도 좀 관계 회복되면서 지금 스웨덴 나토 가입 튀르키예 혼자 막 막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있을 것 같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일부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너무 호영호재하면서 친한데 러시아 중국하고 조금 붙던 걸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대다수의 외신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당장 이렇게 줄이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가스 의존도도 그렇고 워낙 무역 그 거래 비중을 굉장히 높여놔서 그걸 당장 끊고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어 소장님,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야 지금 이런 얘기가.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지지율을 그래서 제가 아까 10분 전에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질문했다가 근데 지금까지 참았잖아.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강 기자는 그런 궁금한 거 어떻게 참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못 참고 얘기했다가 혼나면 이제 같이 눈치 봐. 눈치를 본 거지, 눈치를. 근데 제가 지지율 그래프를 알겠습니다. 여기 예. 빼먹었는데 예. 누가 높은지만 알려주시면 네, 돼요. 네. 지금 그 야당 후보 클리치달로올루 야당 후보가 간디 아저씨? 네 48.1%. 네. 그럼 이분이 1등일 것 그다음 같은데. 에르도안이 아니, 에르도안은 45.4%. 그 돈 없네요? 아, 근데 그래서 너무 야당 후보가- 오차 범위가 너무 작구나. 야당 후보가 한 3% 정도 높죠. 근데 이게 한간에는 둘의 그 나중에 득표율 차이가 2% 안쪽이면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지금 정권이 네. 충분히 왜냐하면 커버 가능하다. 이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예. 뭐 모두 다 에르도안 사람이잖아요. 통반장 다 동원하고 네,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에르도안 사람이고 예. 다 에르도안 사람이니까 2% 안쪽으로 오면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네요. 박빙이겠네. 와 진짜 박빙이겠다. 네. 이쯤에서 에르도안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네. 네. 표정이 안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그냥 젊었을 때 조금 사진으로 네.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에르도안은 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당선이 되면 2033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돼요. 10년이요? 10년? 그래서 이번은 누가 돼도 10년이에요? 누가 돼도 10년은 아닌데 예. 이게 중간에 법을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헌법은 최대 2번만 할 수 있다. 야. 인데 이거 법을 바꿔서 2선에서 뭐 재선 결정을 해서 뭐 자기가 다시 선거를 하자. 그래서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면 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국회,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헌법을 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야.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독재 뭐 저기 푸틴, 시진핑에 이은 독재 3대장 서열에 이제 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오스만 그 제국에서 그 이슬람과 어떤 군주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와 군주가 하나로 되는 그 술탄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1923년에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다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화면에 보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색채를 이슬람 색채를 지우면서 이제 좀 근대화를 시킨 사람인데 터키 근대화의 아버지. 네,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헌정을 한 이름인데 이런 세상을 다시 이슬람주의를 녹인 정치로 바꾼 게 에르도안이에요. 다시 옛날로.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4개 하고 있는 게 약간 이슬람권의 그 사인, 라바 사인이라고 하는데 몇몇 국가에서 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그 시위대를 지지하는 사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에르도안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포퓰리즘 막 내뱉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대선이 있는 이번 달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전 국민에게 가정용 가스요금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공공부문 근로자 70만 명 임금 인상한다. 뭐 인상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사실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뭐 학생들한테 뭐 인터넷 무료 제공을 한다. 아하. 뭐 이런저런 그런 좀 이렇게 내가 튀르키예를 강한 국가로 만들었다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해군 함정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죠. 이번에 되면 5년 또 하고 중임이 가능하니까 10년. 10년도 가능하다. 야.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경제가 망가졌는데 우리였으면은 그 사람 또 안 뽑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뇌가 굉장히 무서운 게 지진 피해자들한테 가서 이 지금 상황을 누가 복구해 줄 것 같냐라고 물으면 이 에르도안 지지자가 아니어도 에르도안이라고 대답한대요. 아닙니다. 그거는 방송사가 만든 겁니다. 우리입니다. 그런 대답하는 사람 찾으러 네. 갑니다. 언론도 에르도안 편이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박빙이면 예상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런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으면 바뀌긴 바뀝니다. 정권이 정권이. 그렇게 사실 20년 동안 해먹었다는 좀 그런가? 20년 동안 한 거잖아요. 집권을. 좀 중립적이고 좀 죄송합니다. 합시다. 왜 자기 감정을 왜 자꾸 남의 나라 선거에 담습니까? 20년 동안 했는데 터키 지진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재난을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한번 야 이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는 되죠. 일반적인 경우는. 저 나라도 네. 그냥 항상 에르도안 편은 항상 에르도안 편이고요. 예. 항상 아닌 편은 항상 아닌 편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바뀐다에 내기를 걸겠습니다. 이게 야당 단일 후보가 된다? 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하네요. 예. 재투표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 그럼 투표 알겠습니다.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뭐 이 이 정도까지로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 다음 뉴스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건 중국 얘기인데요. 요 제목을 보시면 중국이 농지 개간 캠페인을 하면서 농작물을 늘리고 뭐 토지 이용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한 기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중국이 식량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올해 6대 우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땅에 농지를 계속 더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빈 땅 놀리지 말고 네. 자꾸 황무지 개간하고 해서 농사 지읍시다. 네, 자국 내에서 우리 식량 안보를 잘 구축해보자. 중국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버려지는 땅, 뭐 과수원, 녹지 이런 거를 지방 정부들이 경작지로 바꾸게 해서 여기에 필수 작물들을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농업회사 같은 데랑 계약을 해서 개간을 다 하고 예. 농부들을 이렇게 보내서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 화면을 보시면 유채꽃 이에요. 유채꽃을 그렇게 심어요. 유채꽃은 식량하고 관계 없잖아요. 카놀라유 아시죠? 카놀라유. 네. 아닙니다. 카놀라유가 유채꽃 씨를 압출해서 만든 아, 기름이에요. 그렇지. 아, 근데 그렇구나. 중국이 기름 많이 쓰잖아요, 요리에. 예.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 굉장히 필수인데 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요 유채꽃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문제는 불만이 많아요. 이런 거는 생산성이 낮아요. 네.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거의 뭐 한 30% 정도 그럼요. 낮은데. 그 짜가지고 조금 받아서 쓰는 건데. 네, 그리고 중국의 그런 땅들이 이런 종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옥하지도 않아서 예. 근데 중국 정부가 뭐 농업 면적 확대해라 하면서 뭐 보조금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고 오히려 농부들은 뭐 예를 들면 대나무나 딸기 같은 거 재배하는 거 훨씬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유채꽃보다 거의 3배, 4배 더 아하. 수익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최근 몇 년 동안 한 결과 그래도 경작지의 이용률 추세가 역전이 됐대요. 역전이 되고 곡물 많이 경작하기 시작했다. 네, 줄어들다가 역전이 다시 늘어나는 걸로 역전이 되고 곡물 생산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로 할 수 있는데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경 목적으로 뭐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다시 농지로 돌려 어. 그래서 하다가 다시 돌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고 난 시골 그 집터 같은 것도 그것도 농지로 바꿔봐 해서 바꾸고 있고 근데 이렇게 중국이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먹여 살릴 입이 너무 많은 거 인구가 많은 인구가 거. 줄어들고 그쵸?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14억 정도의 그렇죠. 입을 그렇죠. 예.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다라는 게 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역사적인 경험이 뭐냐면 과거에 돌아봤을 때 기근이 있고 뭐 식량 위기가 있었을 때 예. 농민들이 반란을 하고 정권을 무너뜨린 어떤 정치적인 봉기가 있었던 그런 게 반복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극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먹는 게 일단 풍족해야 된다. 네, 특히 이 1949년에 그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식량 안보는 곧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인식이 쭉 박혀왔다는 거예요. 잘 먹여야 뭘 먹여야 돼요. 그거네요. 네, 그래서 잘 먹여야지. 그래서 요거 한번 그래프 표를 보시면 예. 요거는 이게 보시면 2000년대부터 중국 농산물 자급률 변화인데 점점 낮아지죠. 네. 고기들을 많이 먹으니까 사료를 수입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식용유 같은 어떤 기름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한대요. 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 무역 비중에서 중국 수입량이 60%가 넘고. 근데 이제 뭐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도 문제고 하니까 아무리 뭐 최소 구매 비중 보조해주고 농기계 구입 비용 보조해줘도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종자 산업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예전에 모택동이 그 노력하느라고 농촌 시찰 갔다가 예. 자꾸 참새들이 와가지고 쌀을 집어 먹으니까 참새 타업. 저 새는 아주 해로운 새다. 다들 잡아라. 그러는 바람에 그런 그 바람에 참새를 다 잡아가지고 했더니- 참새가 메뚜기도 잡아먹고 좋은 일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병충해가 가득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렇게 다 망했다고. 네. 네. 참새를 왜 죽였냐?
즉흥적인 정책, 바보 같은 정책의 대명사로. 예.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요. 남은 시간은 그래도 좀 재밌는 흥미로운 뉴스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저희 3프로 TV에서도 김프로님하고 강한 작가님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이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애뉴얼 미팅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직접 그 단상에 올라가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날에 사람 봐라. 13살 소녀가 올라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도 좋았고 예. 버핏의 뭐 대답도 뭐 의미가 있어서 그거 잠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제목이 그 버크셔 최연소 주주들이 워런 버핏에게 질문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이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기사 나오면 금수저더라고. 한 주에 그런데 1억이 넘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갖고 있냐. 일반적으로 애뉴얼 미팅 중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 투자자 중에 최소 한 명의 어린이한테 선택돼서 질문할 기회를 준대요. 예.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13살짜리 소녀인데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막을 못 달고 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 네. 영어죠, 영어? 영어인데요. 영어면 뭐 다 알아듣겠죠. 짧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13살 저는 데프니고요. 이번이 6번째 주주총회입니다. 저의. 어허. 네. 금수저구나. 근데 제 질문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가 부채가 지금 31조 달러로 미국 GDP의 125%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근데 연준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하고 싸워보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어쨌든 수조 달러 찍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뭐 브라질 이런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이미 이걸 예상하고 달러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미래의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버크셔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외웠어. 이건 외웠네. 엄마가 써준 질문이. 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질문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걸 한번 보시죠. 와. 똑똑하네. 예, 화면을 갖겠습니다. Banking, probably more. Station 3. 소리 나오나요? 네. Mr. Buffett and Mr. Munger. 이 친구예요. My name is Daphne. I'm 13 years old, and this is my 6th annual Berkshire Hathaway shareholders meeting. 와. And I've had the privilege to ask you both questions in years past. My question for you today is the following. As you know, the U.S. national debt is currently at an estimated $31 trillion, making up about 125% of the U.S. GDP. In the meantim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Federal Reserve has telegraphed that they intend to monetize the debt by printing trillions of dollars, even as they insist that they're fighting inflation. Already, other major economies in the world, such as China, Saudi Arabia, and Brazil, are moving away from the dollar in anticipation of this. My question is, are we likely to face a time in the future when the US dollar is no longer the global reserve currency? How is Berkshire prepared for this possibility? And what can we do as American citizens to attempt to shelter ourselves from what's beginning to look like the beginnings of de-dollarization? 이렇게 했을 때 박수를 받고 네, 뭐라고 이 대답했습니까? 버핏이 Just ask you to come up here and 여기 올라와서 오히려 대신 질문을 대답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it's very interesting. I mean, we are the reserve currency. I see no option.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고 어떤 통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Nobody understands the situation. 그 화폐가 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파월은 알지도 모르지만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국제 무역에서 달러 외 화폐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너무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작년에도 무대에 올라서 질문했었어요. 그때는 아예 대놓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데 잘 버틸 종목, 뭐 회복력이 강한 종목 하나만 알려달라, 찍어달라 했는데 오히려 이때 답변이
invest yoursel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투자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매정하지 않아요, 이 프로님. Invest yourself.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든 간에 너한테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 분야 최고가 되는 너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떻게 매정하게 너는 뭐 공부나 열심히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은 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예. 뭐 그런 재밌는 흥미로운 그 질문을 안 대표가 받았으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대답 못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네. 달러의 기축통화 흔들리고 있다는데 흔들린 어떻게 그럼 왜 하느냐?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뭐 법칙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화폐가 꼭 기축통화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 돈 기축통화 아닌데 2% 지금 여기서 열심히 생계활동 잘하고 있고 1%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집만 사면 되지. 근데 기축통화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기축통화면 근데 훨씬 우리가 살기 편해졌겠죠. 뭐 미국인들 살기 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나머지 토론은 저기 스튜디오 저기 뒤에 가서 하시고요. 네. 전 세계 170여 개국의 나라가 예. 기축통화가 아닌데도 그래도 먹고 행복하게 살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 뭐 행복하긴 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기축통화를 걱정하는 13살 어린이 치고는 좀 조숙해 보이던데. 13살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2, 중3 중학생 정도 정도 되죠. 되는 예. 거죠? 그래도 진짜 똑똑하네요. 와. 네. 저거는 말하는 걸 보니까 외워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아무리 보고 알고 있는 읽었더라도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만. 또 혼났습니다. 왜요? 왜 또 혼났습니까? 중간에 자꾸 저 흐름 끊는다고. 뭘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